뼈 건강 생각한다고 아직도 매일 우유 챙겨 드시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는 키 크려면 우유 마셔라, 뼈 튼튼해지려면 우유가 최고다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텐데요. 하나의 믿음처럼 당연한 건강 상식처럼 여겨온 습관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온 우유, 이것만으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는 우리 뼈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음식 중에는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은 그야말로 진짜 뼈를 지켜주는 보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뼈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켜주는 진짜 음식은 따로 있는데 이걸 모른 채 수십 년간 우유만 믿고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툭 부러지는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골대사와 뼈 건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박사 박진수입니다. 제가 연구실과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평생을 우유만큼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다고 자부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척추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오시는 거죠. 뼈는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약해지기 때문에 미리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뼈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우리 식탁 위에서 지킬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은 뭔가 어렵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매일 먹는 음식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그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부터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직접 효과를 보고 골밀도를 극적으로 개선했던 황금 식단까지 남김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약 없이도 우리 주변의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뼈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유독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얻어가시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나와 내 가족의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외래에 오셨던 72세 김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 2잔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뼈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드려도 나는 평생 우유를 마셔서 괜찮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죠.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벼운 미끄럼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어르신께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미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심한 골다공증이 한참 진행되어 있었고 그 작은 충격으로 척추뼈 하나가 푹 내려앉는 압박 골절까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관리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며 정말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은 약 110mg 정도로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인 700에서 800mg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칼슘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우유를 마셔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칼슘의 양은 절반도 차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훨씬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식탁에서 아주 자주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로도 충분히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호 어르신도 지금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시고 6개월마다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수치가 좋아져서 이제는 저보다 더 뼈 건강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골다공증을 막는 진짜 칼슘 폭탄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골다공증을 막아줄 우리 식탁 위에 진짜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 뼈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잔멸치 100g에는 무려 900mg에서 많게는 1900mg이라는 상상 이상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량이 110mg 정도이니까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거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명한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멸치는 한국 노년층의 가장 중요한 칼슘 공급원 중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져 딱딱한 멸치를 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진료실에서 뵌 68세 박영수 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뼈에 좋다는 건 알지만 도저히 씹을 수가 없어서 멸치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멸치를 바싹 말린 뒤 믹서에 곱게 갈아 가루 형태로 만들어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박영수 님은 매일 밥을 지을 때 멸치가루 2큰술을 넣어 밥을 짓거나 국이나 찌개에 조미료처럼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골밀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는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멸치가루를 가장 맛있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2큰술, 반숙 달걀 하나, 그리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 쓱쓱 비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멸치의 풍부한 칼슘은 물론이고 칼슘 흡수를 돕는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 그리고 뼈의 염증을 줄여주는 들기름에 오메가3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어 그야말로 뼈를 위한 최고의 영양밥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멸치 자체에 나트륨, 즉 짠 기운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멸치가루를 활용하실 때는 다른 반찬에 간은 평소보다 심심하게 조리해서 전체적인 나트륨 섭취량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멸치를 주로 어떻게 활용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최고의 채소라고 극찬할 만큼 영양가가 높지만 특히 뼈 건강에 있어서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케일 100g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양만 보면 멸치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 바로 흡수율입니다.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이 무려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흔히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시금치의 경우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실제 흡수율은 5%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케일의 칼슘 흡수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미국 농무부 자료에서도 케일은 채소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칼슘 공급원으로 손꼽힙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70세 최미자님은 케일을 매일 꾸준히 드신 후로 통증이 몰라보게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제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케일을 가장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살짝 데쳐서 고소한 들깨가루와 함께 무쳐 드시는 겁니다.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케일의 비타민 K가 만나면 칼슘이 뼈에 더 단단하게 잘 달라붙도록 돕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단, 케일은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 손실이 크니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빼는 정도로만 짧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평소에 케일을 즐겨 드시나요?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식품 가공 기술이 발달해서 칼슘 함량을 인위적으로 대폭 높인 기능성 치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칼슘 강화 치즈는 얇은 슬라이스 한 장에 무려 300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 2~3컵을 마시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제품 속 칼슘은
식물성 식품에 비해 흡수율이 30에서 40%로 더 높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유당불내증 때문에 평생 우유를 멀리하셨던 66세 이정호님은 칼슘 강화 치즈를 매일 한 장씩 꾸준히 드신 후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통밀빵 위에 한 장 올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잘게 찢어 곁들이기만 해도 되니 정말 간편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치즈를 고르실 때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하루에 한두 장 이상 과하게 드시는 것은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치즈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유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편안한 음료죠. 일반 두유도 물론 좋은 식품이지만 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포장지의 영양성 분표를 꼭 확인하셔서 칼슘 강화 두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즉 200ml에는 보통 150에서 28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유가 여성분들에게 더 좋은 이유는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콩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 유지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셨던 69세 윤영자님은 칼슘 강화 두유로 바꾼 뒤로 속도 편안해지고 골밀도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를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때도 이왕이면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무가당 혹은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유는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여기에 칼슘까지 강화된 제품을 선택한다면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칼슘 강화 두부반 모에는 약 19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보건성의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두부나 된장 같은 콩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폐경기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밀도가 훨씬 높게 유지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71세이신 장은희님은 매일 두부반, 모를 샐러드나 찌개 등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섭취하시면서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게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신다고 하더군요. 두부를 드실 때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조리해보세요. 비타민C는 뼈의 바탕이 되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칼슘이 뼈에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두부 코너에서 포장지의 영양성 분표를 꼭 확인하셔서 일반 두부가 아닌 칼슘 강화 두부를 선택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부 요리는 어떤 방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5가지 음식만이라도 식단에 꾸준히 챙겨주신다면 하루 칼슘 권장량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섭취한 소중한 칼슘이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고 뼈까지 무사히 전달되도록 돕는 생활 속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 음식을 산더미처럼 먹는다고 해도 우리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해서 뼈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을 뼈까지 제대로 보내주는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만 합니다. 비타민 D는 흔히 칼슘의 단짝 혹은 칼슘의 길잡이라고 불립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뼈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휘하고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비타민 D 보충 방법은 단연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너무 강하지 않은 햇볕에 팔다리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에서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분들은 햇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 드시거나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버섯처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좋을 때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뼈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햇볕 쬐신 분 계신가요?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피부에 좋은 영양소로만 알고 계시지만 뼈 건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촘촘한 그물망 위에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이 달라붙어 만들어집니다. 즉, 뼈의 기초 골격이 되는 콜라겐이 튼튼해야 뼈 전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죠. 비타민C가 바로 이 콜라겐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풋고추, 귤, 레몬,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두부 요리를 할 때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멸치를 풋고추와 함께 볶아 드시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열에 약한 비타민C의 특성상 채소를 너무 오래 삶거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쉬우니 가급적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칼슘 음식 드실 때 같이 곁들이는 음식 있으신가요? 셋째, 나트륨과 카페인 섭취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내 몸속의 칼슘을 몰래 훔쳐가는 뼈 도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어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때 나트륨과 칼슘이 함께 손을 잡고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즉, 짜게 먹을수록 더 많은 칼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커피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인도 비슷한 작용을 해서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커피는 가급적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갈증이 날 때는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맑은 물이나 구수한 보리차로 해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루 커피 몇 잔 드시나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적절한 물리적 자극을 주면 스스로 더 튼튼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가벼운 조깅 같은 운동은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뼈를 더 활발하게 만들도록 촉진합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보폭을 넓혀 조금 빠르게 걷거나 아파트 2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뼈에는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뼈뿐만 아니라 심장과 근육까지 튼튼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다섯째,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의 약 3분의 1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기초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뼈의 질 자체가 나빠져 칼슘이 충분해도 작은 충격에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몸을 산성화시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빼내 쓰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 배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신의 체중 1kg당 약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을 두부,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은 보통 어떤 음식으로 챙기시나요? 같은 칼슘을 먹더라도 이렇게 흡수를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가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뼈 건강에 대한 오랜 믿음이었던 우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진짜 칼슘의 제왕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칼슘 폭탄 음식 5가지와 함께 그렇게 섭취한 소중한 칼슘이 단 한 톨도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뼈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돕는 생활 습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은 바로 우유, 한두 잔이면 내 뼈는 평생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올바른 관리는 멸치가루, 케일, 칼슘 강화, 치즈, 두유, 두부 같은 다양한 고칼슘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는 동시에 비타민 D와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하고 짜고 단 음식은 멀리하며 꾸준히 걷는 습관을 통해 칼슘의 흡수율까지 극대화하는 통합적인 관리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관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상식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10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소하게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져 몇 달을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시작된 허리와 무릎 통증은 만성이 되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앗아갈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좋아하던 등산이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과거의 추억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즐겁게 실천하며 제대로 관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건강한 뼈는 우리 몸을 굳건히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노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강력하고도 간단한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식단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 식사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칼슘 폭탄 음식 5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식탁에 올려보시는 겁니다. 밥에 멸치가루 한 스푼을 뿌려도 좋고 샐러드에 치즈 한 장을 찢어 넣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건강을 좌우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 건강의 영원한 단짝이자 우리 몸의 갑옷, 바로 근육을 지키는 비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아무리 뼈가 튼튼해도 주변 근육이 약하면 쉽게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뼈와 근육, 이 2가지를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즐겨 드시거나 혹은 내일부터 당장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큰 힘이 될 겁니다.